아주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해야 하는데 설계 도면이 정말 단 한 장도 없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막막하죠. 혹은 방금 막 지은 건물이 설계대로 정말 정확하게 시공됐는지 확인하고 싶다면요? 네. 이런 상황에서 현실 세계를 그냥 그대로 디지털로 복제해버리는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어볼 스캔 투빔 기술이죠. 네, 이건 사실상 건물에 대한 리버스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역설계라고 보시면 제일 정확합니다. 아, 역설계요? 네, 우리가 어떤 제품을 분해해서 구조를 파악하듯이 드론이나 레이저 스캐너로 건물의 겉모습, 그러니까 형상 데이터를 아주 정밀하게 얻어내고요. 네네. 그 다음에 그 껍데기에 정보라는 영혼을 불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디지털 자산으로 만드는 전 과정, 이게 바로 스캔투빔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오늘의 미션은 이거네요. 레이저 스캔으로 얻은 그 수백만 개의 점 데이터, 어찌 보면 디지털 유령 같은 존재가 어떻게 의미 있는 3D 건축 정보 모델로 재탄생하는지 그 전체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는 것. 맞습니다. 업계 표준으로 쓰이는 상용 소프트웨어부터 또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오픈소스 도구들까지 전문가들이 실제 현장에 쓰는 연장 가방을 여러분과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아까 말씀드린 그 도면 없는 오래된 건물, 우리가 그걸 드론이나 스캐너로 샅샅이 훑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네. 그럼 정확히 어떤 데이터를 손에 쥐게 되는 건가요? 점군 데이터, 영어로는 포인트 클라우드라는 걸 얻게 됩니다. 점군 데이터요? 네, 말 그대로 점들의 구름이죠. 건물의 표면을 수백만, 어떨 땐 수억 개의 아주 미세한 점으로 찍어서 만든 3D 데이터 덩어리입니다. 와, 수억 개요? 네, 건물의 껍데기를 아주 정밀하게 복제한 디지털 석고상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아, 디지털 석고상이라 표현이 확 와닿네요. 근데 그게 그냥 3D 모델링이랑은 다른 건가요? 요즘엔 뭐 스마트폰 앱으로도 3D 모델 쉽게 만들던데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이 기술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단순한 3D 형상을 만드는 걸 넘어서 그 안에 정보를 담는 것이 진짜 빔의 가치거든요. 정보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캔한 데이터 위에 기둥 객체를 하나 만들었다고 해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기둥은 재질이 콘크리트인지 아니면 철골인지, 내와 성능은 어떤지, 저 천장 위를 지나는 배관의 규격은 뭐고 마지막으로 교체된 게 언제인지, 아, 이런 속성 정보를 하나하나 다 입력을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 즉 빔의 I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정보가 없으면 그냥 예쁜 껍데기일 뿐이죠. 그렇군요. 정보가 없는 3D 모델은 그냥 디지털 모형에 불과하군요. 이 기술이 정말 강력하게 느껴지는데 사실 좀 비싸고 복잡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없으면 안 된다 싶은 그런 분야는 어딘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모든 프로젝트에 다 필요한 건 아니죠. 하지만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는 그야말로 대체 불가능한 힘을 발휘합니다. 네, 어떤 분야죠? 첫째는 역시 말씀하신 노후 건물 리모델링입니다. 도면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수십 년간 막 증축하고 개축하면서 실제랑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이런 건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네네. 둘째는 시공 오차 분석, 즉 검측입니다. 특히 초고층 빌딩이나 곡선이 많은 비정형 건축물에서 설계 모델하고 실제 시공 결과가 몇 밀리미터나 다른지 비교할 때 줄자로는 불가능한 정밀도를 제공하죠. 그렇겠네요. 마지막으로 시설물 유지 관리, FM 분야입니다. 복잡한 공장이나 병원 같은 시설에 모든 설비 정보를 담은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두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부품을 교체해야 하는지, 정기 점검은 언제 해야 하는지 이런 걸 원격으로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특히 그 도면 없는 오래된 건물 시나리오에서는 정말 필수적이겠네요. 그럼 그 건물을 가지고 실제 작업을 한다고 상상해보죠.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나요? 표준 워크플로우는 보통 5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데이터 취득이죠. 네, 스캔하는 거요? 네, 드론을 띄우거나 지상 라이더 스캐너를 설치해서 원본 데이터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아주 중요한 전처리 단계인데요. 전처리요? 데이터를 요리하기 좋게 손질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캔할 때 같이 찍힌 행인이나 자동차 같은 불필요한 노이즈를 제거하고요. 여러 위치에서 스캔한 데이터를 하나의 좌표계로 합치는 정합 작업, 그리고 너무 큰 데이터 용량을 줄이는 경량화 작업을 합니다. 이 전처리 과정이 부실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겠네요. 맞습니다. 쓰레기 데이터를 넣으면 쓰레기 모델이 나오니까요. 하하, 그렇죠. 세 번째는 데이터 변환 및 반입입니다. 손질이 끝난 데이터를 레빗 같은 빔 소프트웨어가 잘 읽을 수 있는 전용 형식, 예를 들면 .rcp나 .257 파일로 변환해서 불러오는 거죠. 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가장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모델링 단계입니다. 아, 드디어 모델링이군요. 네, 불러온 점군 데이터를 밑그림처럼 화면에 깔아두고 그 위를 따라 그리면서 벽, 바닥, 기둥 같은 실제 빔 객체를 생성하는 트레이싱 작업을 합니다. 잠깐만요. 방금 따라 그린다고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수많은 벽과 파이프를 전부 사람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그려야 한다는 뜻인가요? 자동으로 이건 격이구나 하고 인식해서 바꿔주는 게 아니고요. 솔직히 좀 충격적인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 점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고 또 실무의 현실이죠. 와, 그래서 이 과정을 도와주는 전문적인 연장들, 즉 소프트웨어들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전문가들의 연장 가방 한번 열어보죠. 업계 표준은 어떤 것들인가요? 건설 건축 현장에서는 역시 오토데스크 생태계가 지배적입니다. 보통 두 가지 소프트웨어가 한 쌍처럼 움직이는데요. 한 쌍이요? 네, 먼저 리캡 프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수백 기가바이트에 달하는 대용량 점군 데이터를 인덱싱해서 레빗에서 아주 가볍게 다룰 수 있도록 변환해주는 역할을 해요. 일종의 필수 관문이죠. 아, 레빗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 단계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 모델링은 레빗에서 이루어집니다. 리캡 프로로 처리된 점군을 배경에 깔아두고 그 위에서 빔 객체들을 만들어내는 저작 도구입니다. 근데 아까 그 수작업 문제를 생각하면 레빗만으로는 생산성의 한계가 분명히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레빗의 수동 작업을 보완해주는 자도화 플러그인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 플러그인이요? 네, 특수 부대 같은 존재들이죠. 예를 들어 페로 as built라는 플러그인은 점군 데이터 안에서 평평한 면이나 원통 형태를 자동으로 인식해서 레빗 객체로 바로 변환해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입니다. 오, 사람이 일일이 점을 찍어서 벽을 만들 필요 없이 클릭 몇 번으로
벽이나 기둥을 생성할 수 있는 거죠. 와, 그 기술 하나로 작업 한도가 완전히 바뀌겠네요. 단순 반복 작업이 확 줄어들 테니까요. 특히 복잡한 설빈 쪽에서는 더 강력한 도구가 있습니다. 클리어 에지 3D, 다른 이름으로는 에지 와이즈라고 불리는데요. 네, 에즈와이즈요. 이쪽은 플란트나 설비 분야의 최강자로 통합니다. 스파게티처럼 얽히고 설킨 파이프라인들을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인식하고 모델링해서 연결까지 해줘요. 세상에, 그걸 AI가 한다고요? 네, 이걸 사용하면 수작업 대비 작업 시간을 50% 이상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기술 덕분에 프로젝트의 경제성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야. 이 외에도 스캔부터 모델링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트림블 리얼웍스 같은 올인원 솔루션도 있고요. 전문가용 툴들은 정말 강력하군요. 하지만 당연히 라이센스 비용이 만만치 않겠죠? 그렇죠. 저희가 가정했던 그 오래된 건물 리모델링 프로젝트가 예산이 넉넉하지 않다면 어떡하죠? 이런 기술은 대기업의 전유물인가요? 학습 목적으로 접근해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무료 옵션도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오픈소스 무료 솔루션들이 존재합니다. 오, 다행이네요. 가장 대표적인 조합은 블렌더와 블렌더 빔 에드온입니다. 아, 블렌더요. 그 3D 애니메이션 만드는 프로그램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블렌더가 원래 영화나 게임 업계에서 쓰는 굉장히 강력한 무료 3D 툴인데 여기에 블렌더 빔이라는 날개를 달아서 빔 기능을 쓸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와, 신기하네요. 전문 데이터를 불러와서 그 위에 모델링을 하고 IFC라는 표준 빔 파일 형식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완전 무료에 프로그램이 굉장히 가볍다는 게 엄청난 장점이죠. 그렇다면 단점은 뭘까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으니까요. 레빗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인가요? 아직은 한계가 명확합니다. 레빗 같은 상용 툴에 비해서는 다른 소프트웨어와의 데이터 호환성이 아직 완벽하지 않고요. 또 기능이 워낙 방대해서 처음 배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소위 말하는 가파른 학습 곡선을 넘어야 하죠. 그렇군요. 하지만 취미나 학습용으로는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건 반드시 알아야 할 무료 툴인데요. 바로 클라우드 컴페어입니다. 클라우드 컴페어요? 네, 이건 모델링 툴이라기보다는 전문 데이터 처리의 맥가이버 칼이라고 불리는 분석 및 전처리 전문 도구입니다. 맥가이버 칼이요? 어떤 기능들을 하길래 그런 별명이 붙었죠? 빔 소프트웨어로 데이터를 넘기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노이즈를 제거하거나 데이터를 바닥, 벽, 천장처럼 의미 있는 단위로 분리하거나 용량을 줄이는 등 온갖 사전 작업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와, 전처리 작업의 스위스아비 나이프 같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심지어 렌사키라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점군 속에서 평면이나 원통 같은 기하학적 형태를 추출해서 CAD 파일 .dxf로 내보내는 것도 가능하죠. 상용 툴에서나 가능했던 강력한 기능들을 무료로 쓸 수 있는 겁니다. 대단하네요. 이 외에도 기계 부품 역설계에 더 특화된 프리캐드 같은 오픈소스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래 과정도 이해했고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도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실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작업자가 현장에서 꼭 명심해야 할 점은 뭘까요? 네. 성공적인 프로젝트와 예산만 낭비한 실패작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실무에서 성패를 가르는 가장 주요한 세 가지를 꼽으라면 기술보다는 원칙에 가깝습니다. 원칙이요? 네. 첫째, LOD, 즉 상세 수준. 레벨 오브 디테일을 반드시 사전에 정의하는 겁니다. 이게 프로젝트 예산을 날려버리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인데요. 점군 데이터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살짝 휜 벽이나 세월의 흐름에 따라 찌그러진 파이프까지 다 보이거든요. 이걸 어디까지 모델링에 반영할 것인지를 프로젝트 시작 전에 발주처와 명확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LOD 수준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를 들어 LOD 200은 대략적인 형태와 위치만 박스 형태로 표현하는 수준이고요. LOD 300은 정확한 치수와 형상을 모델링하는 일반적인 수준입니다. 네. 만약 LOD 350 이상으로 가면 부재 간의 접합부나 실제 시공오차로 생긴 휨까지 반영해야 해서 정말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와,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제가 본 최악의 사례는 철거 예정인 낡은 배관의 찌그러진 부분까지 완벽하게 모델링하느라 몇 주를 낭비한 팀이었습니다. 어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나옵니다. 필요 없는 것은 모델링하지 않는다. 특히 천장 마감재 속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전부 모델링할 필요는 없는 거죠. 합리적인 목표를 정하는 게 기술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이군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는 데이터 경량화입니다. 이건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컴퓨터가 멈추지 않게 하는 거요? 네, 수십 기가바이트짜리 원본 데이터를 그대로 BIM 툴에 넣고는 왜 컴퓨터가 자꾸 멈추냐고 하소연하던 신입 직원이 생각나네요. 결국 며칠간 아무 작업도 못했죠. 그래서 앞서 말한 클라우드 컴페어나 리캡 프로 같은 툴에서 점과 점 사이의 간격을 한 10mm에서 20mm 정도로 조정해서 눈으로 볼 때 품질 저하는 거의 없으면서도 용량은 10분의 1 이하로 줄이는 최적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실무자들의 노하우죠. 마지막 세 번째 팁은 뭔가요? 섹션 박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겁니다. 섹션 박스요? 네, 거대한 건물 전체 데이터를 한 화면에 띄워놓고 작업하려는 건 서울시 전체 지도를 펼쳐놓고 우리 동네 맛집을 찾으려는 시도와 같아요. 비유가 재밌네요. 매우 비효율적이죠. 내가 지금 작업할 구간, 예를 들면 방 하나 혹은 한 개층만 네모난 상자로 잘라내서 그 부분에만 집중하는 섹션 박스 기능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컴퓨터의 부담도 줄어들고 작업자의 집중도도 높아져서 작업 속도가 비약적으로 향상됩니다. 네, 오늘 정말 알찬 내용이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오늘 우리는 도면 한 장 없던 낡은 건물에 디지털 유령 같았던 점군 데이터에서 시작해서요. 네. 오토데스크의 레빗 같은 업계 표준 툴과 블렌더 같은 강력한 무료 툴을 사용해서 마침내 지능을 가진 디지털 자산으로 재탄생시키는 스캔2 빔의 전 과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비싼 툴을 쓰느냐보다 LOD를 어떻게 정의하고 데이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섹션 박스 같은 기능으로 작업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방법론. 이게 프로젝트의 성공을 좌우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결국 정적인 스캔 데이터를 동적인 정보 자산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기술의 진정한 마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참고한 자료에서는 스캔2 빔의 다음 단계로 스캔2 GIS를 언급합니다.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스캔2 빔이 건물 하나의 정밀한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것이라면 이 데이터를 지리정보 시스템, 즉 GIS와 연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도시의 모든 건물에 대한 정보 모델이 지도 위에서 지리적으로 연결된다면 우리가 도시의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전력이나 수도 같은 자원을 관리하고 심지어 도시 환경을 경험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